자그마한 몸집, 미소를 띤 귀여운 얼굴.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 상괭이. 상괭이의 최대 서식지로 알려진 우리나라의 바다에서 생존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이 상괭이가 그물에 많이 걸려 죽어요. 이게 그 상괭이 사망의 이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과연 상괭이가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서 죽은 돌고래가 발견됐습니다. 네, 인천 앞바다에 살던 멸종위기종 상괭이 돌고래인데요. 어쩌다 한강까지 떠밀려왔을까요? 상처를 입고 발견되거나 죽은 채로 떠오르는 상괭이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민물인 한강에서도 사체가 발견되고 있는데, 바다에 사는 상괭이가 한강에까지 올라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서해 쪽에 많은 그 어구에 의해서 상괭이가 죽고 나면은 죽어서 떠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한강 하구에서 이제 밀물 때 밀려서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천 년 전부터 한반도에 나타났던 고래. 그중 사람들의 무관심, 인간의 이기에 의해 사고를 당하고도 구조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괭이. 멸종 위기에 처한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데,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다시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올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주던 부산의 푸른 해변. 해운대 앞에는 한 아쿠아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총 8개의 전시존에 살아 숨쉬고 있는 만여 마리의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연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이곳. 지난 2001년 말 문을 연 이 아쿠아리움에는 신비로운 해양 생태계를 체험하기 위해 그동안 1,400만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오늘 이곳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다. 아쿠아리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소형 돌고래인 상괭이의 정기 건강 검진이 예정되어 있는 것. 지금 현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염증 소견이라든지 아니면 빈혈 수치, 간 수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런 거는 저희보다도 이제 수의사 선생님께서 혈관 분석 결과를 보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전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또 약을 저희가 경구 투여 먹이는 게 저희 일단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 검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괭이를 물 밖으로 옮겨야 한다. 물속에 사는 녀석을 옮겨야 하니 당사자인 상괭이나 담당한 직원들이나 모두에게 긴장되는 순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진을 마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바닥에 놔라. 바닥에 살짝 내려. 오늘 건강검진을 받을 상괭이는 지난해 5월 기장군 해안가에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던 녀석이다. 발견된 시기를 따 5월이라 이름 붙여진 이 녀석은 사고 후 다행히 아쿠아리움의 직원에게 발견돼 구조되어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갱이는 약 1.5m에서 최대 2m 정도에 이르는 소형 돌고래종이다. 인도에서 일본에 이르기까지 주로 온난한 지역의 담수나 해수에서 서식한다. 외형은 영어 이름에서 드러나듯 등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 수심이 얕은 연안에 서식하면서 등 지느러미가 퇴화한 것. 삼각형 모양의 지느러미가 상징인 일반 돌고래와 달리 상갱이는 낮은 지느러미가 꼬리까지 이어져 있다. 지느러미 없이 둥근 머리 모양 때문에 옛 사람들은 사람을 닮은 물고기 인어라 부르기도 했다. 이 모양만으로도 일반적인 그 돌고래와 이제 외형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런 돌고래들과 또 다른 점은 연안 아주 가까이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게 상갱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원장님 여기는 맞습니다. 가장 먼저 신체 정보를 측정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크한다. 엄마야. 오케이. 됐다. 144.3. 다음 단계는 혈액 샘플 채취. 나리 씨 핸드폰 그거 되죠? 스팟, 저 조명. 영환아 상경이 호흡수 체크해라. 조금만 뺏고 있어. 잠깐만. 5월이의 건강검진은 매달 치러진다. 이렇게 채취한 5월이의 혈액은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분석되고 그 결과를 누적해 오고 있다. 매달 치러지는 검진이지만 수중 생물인 5월이에게는 언제나 힘겨운 시간. 하지만 녀석을 하루라도 빨리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노력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최대 난관인 내시경 검사가 남았다. 5월이는 현재 검사 전 12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유지한 상태. 상경이 좀 아래로 내린대. 예. 내려갔나? 예. 내려갔으면 됐다. 내려갔으면 됐다. 됐다. 내려갔으면 됐다. 쉬고, 좀 쉬고. 됐어. 맞다. 마지막 검사를 위해 내시경 호스가 들어갈 관을 입에 끼우고 신속하게 관을 삽입한다. 돌고래는 3개의 위를 가지고 있다. 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벽이 손상된 곳이 있는지, 유해한 이물질이 남아있지는 않는지, 또 기생충 발생 유무 등을 알아보게 된다. 이날 채취한 혈액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1차 분석에 들어간다. 추후 2차 정밀 분석을 통해 염증 수치와 간 기능, 신장 기능 상태 등도 점검한다. 처음에 구조되었을 때보다는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염증이라든지 빈혈 수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정상치에 가까워져서 이제는 좀 더 회복이 되면 올 가을에 방류할 수 있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극진한 보호 속에 상처를 회복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5월이.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결과치도 뭐 염증 수치도 없고 빈혈 수치도 없고 뭐 혈액상에 헤마토크리치도 다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라든지 날씨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외상으로는 큰 이상은 없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혈액 검사 결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상갱이는 전 세계에 서식하는 개체 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종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서해 연안에 3만 6천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상갱이가 많이 있는 그 곳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지금 봤을 때 우리나라 연안이 굉장히 좀 특히나 그 서해가 수심이 낮은 그 해역이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상갱이의 이 그 연안 가까이 살고 수심 낮은 곳에 사는 이 특성과 잘 맞아 떨어져서 우리나라 연안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바닷속 풍부한 해양 자원을 통해 삶을 영위해왔다.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이 풍요로운 바닷속을 누비던 거대한 자연의 신비, 고래가 있었다. 지금과 해안선의 위치가 전혀 달랐던 수천 년 전의 한반도에는 현재의 내륙 지역까지 각종 고래들이 오갈 수 있었다. 특히 고래의 바다로 불리던 동해안의 울산 지역에는 우리의 조상들과 고래가 함께 써온 고대의 역사가 남아있다. 울산 태화강 유역에 새겨진 신석기 시대의 역사. 반구대 암각화에는 당시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데 새끼를 등에 업고 있는 귀신고래부터 머리 모양이 뭉툭한 향고래, 숨구멍으로 물을 뿜는 긴 수염고래 등 다양한 고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선시대도 상갱이를 발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렇게 고래는 오랜 세월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동물인 것이다.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한 마리가 경남 거제 도심 하천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지만 응급처치를 받던 도중 죽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죽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 상괭이의 사체가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최근 토종 돌고래 상괭이에 관련된 비보가 연이어 전해지고 있다.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 어선에서 쳐놓은 어망에 걸려 상처를 입거나 죽음을 맞은 후 혼액되어 발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 특히 서해 쪽에서 혼액되는 사체는 연간 1000마리에 이른다. 지난 4월에는 서울의 선유도 공원 인근 한강가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 당시 부패가 심한 상태여서 인근 여의도 센터로 옮겨 냉동 처리됐다. 당시 발견된 상괭이는 외관상으로 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아 외부 충격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몇 시경이었나요? 한 8시 반 정도요. 오전 8시 반 정도. 예. 표면 자체가 아주 매끄럽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살짝 그런 생활 기스라고 네,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고요. 크게 이렇게 자상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상괭이의 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된 사례는 벌써 3번째다. 지난 2006년도에도 설해섬 인근에서 상괭이의 사체가 발견됐는데
자연사한 뒤 한강까지 밀려온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상태가 양호했던 사체는 이후 박제 처리돼 선유도에 보관 중이다. 주로 바다에 살며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 연안에 나타나곤 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상괭이는 왜 죽음을 맞이했고 왜 민물인 한강에서 연이어 사체로 발견되는 것일까? 서해 쪽에 많은 그 어구에 의해서 상괭이가 죽고 나면은 이 상괭이는 뭐 밍크고래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종이 아니고 값이 싼 돌고래 종류이기 때문에 그 어민들이 귀찮아서 그냥 현장에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떠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일부가 한강 하구에서 이제 밀물 때 밀려서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응력이 높은 상괭이는 바다뿐만이 아니라 염도가 낮은 호수나 강 유역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중국의 양쯔강 유역에는 약 3천여 마리 정도가 민물인 강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시화호나 새만금 지역에도 상괭이가 산다. 상괭이가 한강 유역에 나타나는 것이 이상현상은 아니라는 뜻. 문제는 작은 물고기를 선호하는 상괭이가 먹이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만든 시설에 의해 상처를 입고 죽음을 맞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혼액되는 전체 고래류 중 약 75%가 바로 상괭이. 점점 어업 관련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사고를 당하는 상괭이의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구조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결국 상괭이가 맞이한 멸종의 위기는 바로 인간의 이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상괭이를 잡는 직접적인 뭐 어구나 뭐 포획 활동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상괭이가 그물에 많이 걸려 죽어요. 이게 그 상괭이 사망의 이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어구들이 상괭이한테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괭이가 처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7월 희소식이 전해졌다. 상괭이를 위한 치료와 보호, 방사를 목적으로 한 전문 병원이 문을 연 것. 부산의 아쿠아리움 내에 마련된 이 상괭이 전문 치료기관에서는 위기에 처한 상괭이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부족한 연구 분야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쿠아리움을 찾은 아이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인 5월이도 아쿠아리움에서 쓸 불가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기장군 연안을 찾았던 이 기관의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데려와서 저희가 이제 피도 뽑아보고 해보니까 그리고 외상으로는 상처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에 뭐 기생생물 그런 것도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피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결과를 보니까 빈혈 수치라든지 그리고 뭐 염증 수치도 좀 높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집중 치료실에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처를 입은 상태로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탈진된 채 발견되었던 5월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된 후 전담팀에 의해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상처 입은 상갱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전담팀이 출동해 구조에 나선다. 상갱이를 위한 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으로 옮겨져 엑스레이 검사, 뇌파 검사, 영양상태 점검 등 전담팀의 정기적인 관리와 재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게 되는 상갱이. 상갱이만을 위한 병원을 만들면서 수조를 단계별로 그러니까 집중 치료를 할 때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방류를 하기 직전에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직원들이나 아니면 수의사와 같이 이렇게 같이 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구축도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상처를 치료한 후 건강을 되찾기 시작한 5월이를 위해 최근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먹이다. 매달 한 번씩 냉동된 물고기들을 들여오는데 식사 시간마다 꺼내 해동을 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공급하고 있다. 어떤 먹이들을 좀 상갱이가 좋아하는 건가요? 주로 야생에서 작은 물고기나 새우나 뭐 오징어 같은 걸 먹기 때문에 지금 작은 물고기를 주로 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갱이나 열빙어, 양미리 세 종류를 주고 있습니다. 영양 만점인 물고기들을 한 번에 800g 정도 하루에 3번씩 공급한다. 최근에는 빠른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비타민과 영양제도 매일 챙겨주고 있다. (2년생) 암컷.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걸 좋아하는 애교쟁이 5월이는 이제 고향인 바다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다. 가두리라든지 정치망 인근으로 먹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안강망이라든지 뭐 낭장망 이런 거는 상갱이가 먹이를 먹으러 들어갔다가는 거의 대부분 죽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정치망이라고 하는 이 어구의 특성상으로는 수면에는 뚫려 있기 때문에 먹이 먹으러 들어갔다가 그곳에서는 다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곳에 갇혀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물에 상처를 많이 입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많이 구조가 되는 편입니다. 그동안 아쿠아리움에서는 환경부와 고래연구소 등 상갱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왔다. 상처를 입고 구조된 상갱이를 이송해 치료한 뒤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방사 과정을 이어온 것. (2011년) 말 통영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던 그물에 걸려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던 누리와 마루. 이 두 마리의 상갱이도 부산 아쿠아리움에서 건강을 회복한 뒤 통영 앞바다에 마련된 해상 가두리에서 약 40일 동안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2013년 7월 고향인 바다로 돌아갈 수 있었다. 같은 해 경상남도 거제에서도 심각한 상처를 입은 상갱이 2마리가 발견됐다. 바다와 동백이라 이름 지어진 이 상갱이들도 집중 치료와 야생 적응 훈련 과정을 진행해 2014년 10월 진도 앞바다에 무사히 자연 방류됐다. 이제 건강을 되찾은 애교장이 5월이 차례다. 올가을이 가기 전 5월이도 고향인 푸른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좋죠. 상상 외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갱이들이 회복해서 나갈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는데 우리나라의 국민들한테도 많이 인식 증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위치한 고래연구소에서 상갱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상갱이를 모르고 심지어 어민들도 이 상갱이를 고래로 돌고래를 인식을 안 하고 있고 그냥 뭐 물고기 종류 그 정도로 인식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갱이가 우리 연안에서 이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제 가장 고래류와 관련한 연구의 다각화를 위해 전국 대학교의 수의학과, 해양수산 관련 학과의 학생들, 그리고 해양생물 구조, 치료기관의 수의사 등 약 50여 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특별한 연구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서 혼획된 개체를 가지고 해부 실습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의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해부 실습을 함으로써 돌고래가 갖고 있는 질병 그리고 생리학적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요. 그 외에도 이 시료를 이용해서 다른 또 대학교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공동 연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갱이의 사체를 부검해 그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행사다. 피부 탈락 정도라서 위에서 적었는데 보통은 머리서부터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흉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익숙한 장면일 수도 있는데 사이즈가 다른 구더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갖다가 이제 법역적 관점으로 본다면 얘가 일단 파리들한테 노출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가. 나중에 정보 제대로 된 부검을 하고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기생충의 샘플링도 중요합니다. 이번 해부 연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약 10일간 진행됐다. 첫날에는 고래연구소 측의 수의학 박사가 상갱이 사체 하나를 직접 해부하면서 강연을 펼치고 둘째 날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참가자들이 참여해 총 39마리의 상갱이를 해부하게 된다. 조심하시면서 결계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사체는 해부학적 관점에 따라 피부층, 내장, 근육 등 부분별로 해부된다. 이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 질병의 유무와 상처의 상태를 살펴보고 해당 상갱이의 생태 특성은 물론 사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모은다. 뼈를 따라서 결계를 해서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이 척추 바로 옆으로 보면 척추 기립근은 좀 두껍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출혈이 있었는지 이게 또 위 속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통해 해당 상갱이가 어떤 먹이 습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다. 펜 보통 만져보면 굉장히 소프트하고 스펀지 같죠? 전반적으로 다. 여기서 뭔가 만져지거나 이상이 있으면 그게 좀 이상일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단단한 결절들이 이 폐 하부 쪽으로 만져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상 같은 거를 발견하기 위해 간장이라든가 특히 지방이나 근육 속에 있는 안정동위 원소를 분석하게 되면 상갱이가 해양 생태계에 있어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까지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상갱이가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고래 연구소에서 한다길래 고래 해부하는가 보다 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해보고 싶어서 메스나 그런 걸 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된다면 최전방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해부 강연이 끝나고 이제 연구 행사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이 배정받은 상갱이 사체를 부검할 시간. 각각 생태 특성도 죽은 원인도 다른 상갱이의 사체를 외관부터 내부 장기들 그리고 상처 부위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정보들을 모아본다. 각 샘플들은 관련 분야의 연구소로 옮겨져 유전자와 유기염류 분석, 안정동위원소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밀 분석될 예정이다. 이번 대규모 부검 해부 연구를 통해 상갱이가 맞은 위기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유효한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혹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했는데 부검을 해보고 사인이 뭔지 알아내고 그거에 대한 예방책을 내면 더 예방이 더 잘 될 것이고 뭐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지 대책이 더 잘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갱이를 포함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또 다른 분야가 있다. 바로 급증하고 있는 해양 폐기물 문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2.5배나 증가했다. 조업 중 버려지는 폐어구와 폐어망, 선박에 사용되는 타이어 등이 해양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심각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연구팀들의 활약도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는 좀 이쪽은 저쪽까지 좀 갑시다. 끝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두 개 갖고 가세요. 펜 있지? 네, 펜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섬 금오도를 찾은 해양오염 진단학과의 연구팀. 5개. 물병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어구 하나. 그다음에 플라스틱 어구 하나. 기저귀 하나. 그다음에 장화, 고무 장화 2개. 플라스틱 물병 4개. 하나. 이들은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가 해변에 표착하는 쓰레기들을 조사하고 종류를 구분해 정보를 모으고 있다. 로프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이게 중국에서 온 것 같아요. 약자가 중국 약자네요. 해양으로 유입이 되는 쓰레기의 70%가 육지로부터 나가게 되는데 그 육지부에서 이런 쓰레기에 대한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그 연안의 쓰레기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쓰레기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런 쓰레기들이 해안으로 유입이 되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인 자료나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양으로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는 각종 폐기물들은 주로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리는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등의 화학 가공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해양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화 작업은 물론 어떤 종류의 폐기물들이 어디에서 유입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요즘에는 이제 그 국제연안 정화의 날을 실시하면서부터 전 세계 사이트에 대한 자료들이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자체에도 바다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고래나 아니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자료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NGO 단체의 운동 자료들은 그런 단체에 접속하시면 쉽게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대한 생명의 보고. 바다를 우리 스스로 보호해 나가지 않는다면 상갱이와 같은 해양 생물의 멸종은 물론 결국 인류 생존의 위협, 그 비극까지 현실이 되고 말 것이다. 고래연구소 측에서 실시했던 대규모 해부 행사 이후 모아진 사체 샘플들은 각 연구기관으로 옮겨져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인 규명에서 유전자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은 총 4곳. 종 확인과 집단 구조 파악 및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하는 연구 중인데요. 이제 상갱이 같은 경우 멸종 위기종으로 있고 보존 및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연구소에서는 그동안 동해와 서해 지역을 2년 주기로 돌며
고래 및 돌고래류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이어왔다. 시기별로 식별이 가능한 개체를 체크해 개체수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생태 기록을 위한 촬영 자료도 확보 중이다. 여기에 이번 해부 행사로 얻어진 유전자 정보까지 더해진다면 상갱이에 대한 생태 정보가 더 탄탄하게 완성될 전망. 전 세계적으로 상갱이 종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다른 고래종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500하고 600 사이. 지금 정확하게 상갱이들이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물에 걸려 죽은 개체만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해 봄으로 해서 이 개체 수가 얼마나 빨리 줄어들고 있는가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조사를 해서 이 개체군이 안정적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어 까맣고 미끈한 외형을 가진 상갱이는 오래전부터 어민들에게도 인기가 없는 동물이었다. 상갱이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재수가 없는 동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상갱이를 육지로 데리고 오게 되면은 다른 어민들이 고기 안 잡힌다라고 할 정도로 막 터부시하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보고가 안 되다가 2011년도에 고래를 보고하는 고래자원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2011년부터는 1000단위로 이제 보고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고가 안 됐을 뿐이고 혼액은 꾸준하게 많이 있었던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갱이를 유통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사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도 고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 헐값에 어시장에 내다 파는 경우가 대부분. 때문에 어촌 주변의 시장에서 고래나 상갱이 고기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갱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상갱이가 사람들이 만든 어망 쪽에 다가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상처를 입고 발견되었을 때 곧바로 신고해 구조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상갱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가을의 문턱에 이른 지난 9월 5일 위기에 처한 상갱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 뜻깊은 행사를 치렀다. 상갱이가 자주 나타나는 금오도 주변. 해안가에 밀려든 쓰레기들을 치우기로 한 것. 이번 행사에는 가족 단위로 약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SNS에서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기부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봄에 모집해서 한 300 정도는 모집했습니다.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치러져 더욱 뜻깊은 행사. 여수 지역의 한 환경단체에서 마련한 해변 정화 행사다. 한 달 전에 상갱이 사체가 이쪽으로 떠밀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금오도 주변의 해변을 돌며 하도에 밀려온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기록해 어떤 쓰레기들이 바다로 유입되는지 직접 확인해 본다. 그동안 상갱이 모니터링과 구조에 참여해온 이 환경단체에서는 토종 돌고래인 상갱이의 존재와 위기를 공유하기 위해 꾸준하게 체험 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60회 했으니까 100회 정도 하면서 더 이제 크게 행사도 진행하고 전국 단위로 사람도 모집해가지고 이걸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표죠. 상갱이를 또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해야죠. 참가자들은 대부분 상갱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또 상갱이가 우리의 토종 돌고래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소중한 생명이 처한 멸종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절실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는 데에는 한나절의 체험, 이 짧은 시간이면 충분했다. 전에 저희가 이제 뭐 여수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돌고래 같은 게 나타난 적은 있었었는데 그게 상갱인지는 오늘 뭐 알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뭐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 각종 도구들에 의한 쓰레기들이 분포가 너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자연이 후세에 넘겨주기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오염이 돼 있고 뭐 잠시 와서 하는 뭐 행사지만은 그래도 느끼는 것이 많이 있네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바다 근처에 있는 쓰레기는 주워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처럼 작지만 뜻깊은 행사들이 계속 더해진다면 토종 돌고래 상갱이가 처한 위기는 하나씩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상갱이를 위해 또 건강한 자연을 위해 땀 흘렸던 오늘을 마감하는 시간. 강해가 상갱이가 안 나타나는데 강해가 나타나세요. 바다에 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강해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돌아가던 길에 자연이 선사한 이벤트가 펼쳐졌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일까? 먼 곳에서 배를 따르는 상갱이 한 무리가 포착된 것. 오늘을 함께한 이들에게는 토종 돌고래 상갱이에 대한 선명한 추억이 새겨지게 된다. 상갱이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아직도 저희들이 많이 수년간에 걸쳐서 알려왔지만 아직도 상갱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문제는 과연 상갱이가 얼마나 죽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게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또 어업인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 상갱이가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는 보호종이고 또 이제 우리 바다에서 오래 전부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동물 고래. 그중 토종 돌고래 상갱이에 대해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들이 아직 많다. 세계에서 상갱이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상갱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인간의 이기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웃는고래 상갱이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상갱이가 없어지지 마련 파이팅! 상갱아 잘 살아 화이팅! 해상천사 상갱이!